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3월 15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법정 간다는 관련된 내용 뉴스 기사가 뜨면서 잠깐의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같이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 집단 소송과 관련된 내용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제 쟁점 요인과 관련된 팩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고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파도가 상장되기 이전부터 이제 내용들을 좀 배경 지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파도가 이제 상장을 8월 7일 날 했었죠. 8월 7일. 그리고 상장 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증권 신고서 이제 와 투자 설명서를 이제 다트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뭐 투자 설명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니까 한번 보고 우리 기업 가치가 있으면 투자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회사에서 증권 신고서를 이제 냈었을 때 6월 달에 이제 내면서 1월 달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1월 달이고 1분기. 그러니까 23년도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 당시에 매출이 176억 원이라고 이제 발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2분기 이제 회계 결산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었고 그 대신에 이제 올해 추정 이제 그 수익을 내게 됐었는데 그 추정 수익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 손익 계상서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억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700억, 그리고 마지막 2025년도에는 한 6,200원, 6,200억 원 정도 이제 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난다라는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상장할 때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지나고 나서 이 과거를 다시 좀 되돌아보면 정말 좀 웃기기도 하기도 한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이슈가 터진 게 11월 달에 이제 2월 달, 3월 달 실적을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게 이제 매출이 고작 4억 원 정도 나왔었고 뭐 그 다음 날에 이제 갭 하락을 하고 나서 하이닉스와 매출 끊겼다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하한가 가면서 주가가 이제 어 박살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 당시에 되게 좀 마음 아픈 과거긴 한데 현재 주가가 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서 이제 파두와 이 증권 상장 주관사인 NH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 부분 이제 세 개 파두 해서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단이 이제 난 거였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파두와 이제 NH 그다음에 한투 소송을 하겠다 예고를 이미 했었었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논 이슈 상황이었었습니다. 언제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뉴스 기사 나온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한 액션이 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와 현재까지 시점이 이렇게 흘러왔다 정도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쟁점은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장 전에는 2분기 실적 4억 원이 감춰져 있다가 상장을 하고 나서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때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게 사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일 거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뭉쳐서 이제 소송을 한 사례인데 소액 주주 현황을 보면은 기준이
작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의 주주 비율, 소액 주주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인데 소액 주주 사람이 지금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이제 주식 수로 따지면 한 2,500만 주 거의 이제 유통 주식 수의 발행 주식 수의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나 그렇고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소액주주 현황이 대부분 많고 금액도 꽤 많이 되겠죠. 거의 뭐 한 8천억 원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발행 이제 상장할 때 그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였었으니까 거의 절반 정도인 한 8천억 정도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그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제시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자본시장법 제 125조의 그 항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내용을 보시면 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이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그리고 표시되지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이 근거로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중요 사항이 핵심 키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요 두 가지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중요 사항이 어떤 건지 다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파도 주가가 가격이 떨어진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 5,900만 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3억 3분기 때도 3억 원 매출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 2분기 이 매출 사항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될 건데 2분기 실적이 5,900만 원 이제 1억 원도 안 되는 매출이죠. 이 부분이 증권 신고서에 제출할 때는 추정 실적이 달성이 좀 불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23년도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1,200억 원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2분기 막상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5,900만 원밖에 1억도 안 되는 매출을 가지고 어떻게 1,200억 원을 달성을 하느냐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앞서 1번 내용들 그러니까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 상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중요 사항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이제 언론이나 법조 의견들은 이 부분이 이제 매출 공개 안 된 부분 5,900만 원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 낸 부분이 중요 사항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앞에 법 내용을 좀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 5,900만 원은 증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중요 사항이다.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쟁점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거짓 기재이냐 아니면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 입었냐 요 두 가지 이제 쟁점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거짓 기재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누리에서 보도 자료 중인데 파도가 7월 중순에 증권 신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 사업은 안정적 수주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와 수익성으로 계속 예상이 된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거짓 기재다라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자료가 증권 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23년도부터 해서 이 SSD 완제품이 양산 매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이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 수익성 개선에 이뤄질 거로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사 보고서인데 이 실사 보고서에는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 요 근거로 이제 좀 한누리에서는 중요 사항에 거짓 기재를 했다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법적 요인 쟁점 관련된 요 앞부분과 요 두 개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당소송 같은 경우는 파두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와 다르게 되면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대표로 해서 파두와 NH 한투증권으로 이제 소송을 벌이는 그런 과정에 어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적 쟁점 요인은 아까 봤던 자본시장법 제125조 중요 사항의 거짓 기재로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팩트 내용, 이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거짓 기재라고 했는데 아까 뒤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증권 보고서나 실사 보고서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확정된 거다. 이렇게 된 얘기가 아니고, 의견을 얘기를 한 거죠. 판단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증권 보고서 뒤쪽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 예상되나 이제 덧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경제 악화, 그다음에 시장 내 경쟁 강화, 고객의 변심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작년 연말부터 해서 AI 쪽과 관련된 사업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 향 매출 이제 투자를 하던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지연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23년도 매출 예상액을 1200억으로 해놨었는데 주요 고객사로 해가지고 증권사의 이제 실적을 뭐 A사, 뭐 B사, 그 다음에 다른 제품 A사, B사 해서 대략적으로 한 1100억 원 정도로 매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자료로 제시한 것도 그 포캐스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매출이 될 거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삼아서 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게 거짓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계 6월 달에 이제 2분기 실적 회계 결산이 안 되어 있어서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그게 인정돼야지 공식적인 자료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를 자료를 발표를 했다가 수치가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이 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거짓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계 결산이 안 되어 있는 실적을 발표는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8월 7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 이때도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8월 14일까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보고서 마감 기한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 전에 그 실적을 회계 감사 정식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차적인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1월 달 이후부터 해서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11번 정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IPO와 관련해서는 이제 요번이 좀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개인 주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과 그 법무법인에서 문제점을 삼고 있는 근거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팩트 내용들, 이제 파두 사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와 안 해도 되는 내용들 일부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제 생각은 뭐 크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한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피해 보신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또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배제를 시켜놓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첫 사례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크게 개인 주주분들이 좀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법정 참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산업 현황, 이런 이슈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그 부분에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에 이 뉴스가 떴긴 했지만, 이게 논이슈죠, 논이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크게 주가 제가 아침에 장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하고 바로 자료 준비해서 촬영을 한 거고, 가격에 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뭐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원래 이제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바로 또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